모두가 지드래곤을 빅뱅의 대체 불가능한 천재이자 패션의 아이콘, 그리고 숨만 쉬어도 유행을 만드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고 있죠. 하지만 화려한 전설 뒤에는 남모를 고민과 아슬아슬한 밤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열애설부터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놓는 해명까지 팬들은 수년간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터진 일본에서의 대마초 의혹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논란이 정말 컸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함정이었을까요? 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약물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사건이 언급되는 걸까요? 2000년대 중반 권지용이라는 이름의 지드래곤은 주저함이 허용되지 않는 냉혹한 가요계에 발을 들였어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빅뱅은 당시 시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존재였죠. 시기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K-팝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고 팬덤은 더욱 열광했어요. 아이돌은 이제 단순히 노래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지드래곤은 시작부터 단순히 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음악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입지를 다져나갔죠. 남들이 짜인 틀대로 움직일 때 그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설계자였어요. 작사, 작곡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가 신경 쓰면 대중은 열광했죠. 빅뱅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노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리더가 개인의 감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점이 컸죠. 그런 명성은 동시에 그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의 머리 모양 하나하나가 모두 대중의 해석 대상이 된 거죠. 입는 옷과 가사 한 줄까지 모두 주목받았어요. 지드래곤은 카메라 앵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패션을 자신만의 무기로 활용했죠. 어떤 팬들에겐 남들과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 영웅처럼 느껴졌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선 그저 자기애가 강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어요. 같은 행동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예술이 되기도 오만이 되기도 했죠. 그는 그렇게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천재이자 반항하라는 신화 뒤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랐어요. 대중이 천재성을 인정할수록 그에게 완벽함만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기대치는 끝도 없이 높아졌고 평범한 실수조차 배신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정상에 있다는 건 그만큼 비판도 커진다는 뜻이었어요. 빅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이 음악을 넘어 패션과 언어, 그리고 팬덤 문화까지 좌우하게 되었어요. 지드래곤이 솔로 활동을 시작하자 대중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팀이 아닌 오직 그 개인에게 모든 평가가 쏟아졌죠. 그 시절 그는 항상 창의적인 리더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어요. 곡이 성공하면 천재라고 찬양받았죠. 하지만 반응이 엇갈리면 거품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어요. 사건 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첫 번째 논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지드래곤은 독창성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어요. 그가 새로운 음악이나 비주얼을 선보일 때마다 어김없이 익숙한 논쟁이 뒤따랐죠. 이게 혁신일까요? 아니면 모방일까요? 영향일지 표절일지 대중문화 속 경계는 사실 모호하기 마련이고 그 모호함은 인터넷의 뜨거운 논란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재료가 되곤 했어요. 사람들은 멜로디와 패션, 사진, 무대 콘셉트까지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타당한 지적도 있었지만 무리한 해석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똑같았죠. 그의 이름은 갈등을 부르는 버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갈등 때문에 그가 오만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생겨나고 말았죠. 때로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무심코 찍힌 표정 하나나 앞뒤 맥락이 잘린 말 한마디가 오해를 산 거죠. 사실이 아닌 소문도 계속 퍼지다 보면 진실처럼 굳어지곤 하잖아요. 아이돌 문화에서 겸손은 필수적인 덕목인데 지드래곤은 대중이 원하는 방식의 겸손을 항상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스스로가 스타임을 숨기지 않는 당당함은 보는 사람에게 짜릿함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대중에게 거만함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한편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집착도 점점 심해졌어요. 유명해진다는 건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가 누굴 만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카메라가 꺼진 뒤 어디로 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궁금해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톱아이돌을 둘러싼 열애설은 이미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지드래곤은 그 소문의 한복판에 있었죠. 어디서 누구와 있었다는 목격담이나 흔들린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곤 했어요. 가벼운 친분조차 기사 제목 한 줄로 열애로 둔갑하기 일쑤였죠. 그가 침묵을 지켜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 했어요.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깃거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압박은 단순히 외부적인 것만은 아니었죠. 업계 내부에서 지드래곤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이자 YG를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논란조차 회사 차원에서는 비즈니스 위기로 다뤄졌죠. 회사는 이미지를 지켜야 했고 팬들은 그를 방어하려 했으며 비판하는 쪽은 공격을 퍼부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는 설 자리가 없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평가가 너무나 쉽게 뒤집힌다는 점이었어요. 한 주 전엔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라고 칭송받다가도 그 다음 주에는 무언가를 베끼고 거만하며 초심을 잃었다는 비난을 듣곤 했으니까요. 이런 급격한 태세 전환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어요. 대중은 아무 일도 없어도 스캔들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의 삶을 마치 스릴러 소설을 읽듯 다음 반전을 찾아 헤매게 되었죠. 2010년 무렵 지드래곤은 이미 많은 아티스트가 꿈꾸는 문화적 영향력을 완전히 손에 넣었어요.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곧 유행이 되는 수준이었죠. 그의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험한 짐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어요. 대중은 이제 그를 단순히 아티스트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싸움터는 무대 위로 한정되지 않았죠. 삶의 모든 영역이 전장이 되었고 나중에 일어난 큰 사건들이 왜 그렇게 폭발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바로 이 시절에 쌓인 기반을 봐야 해요. 천재라는 수식어, 독창성 논란, 거만하다는 비판, 근거 없는 열애설까지 지드래곤은 항상 무언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대중의 기대가 그렇게 완성되어 갔답니다. 사람이 하나의 상징이 되면 온갖 소문이 꼬리를 물기 마련이죠. 비난은 더 쉽게 퍼지고 사소한 실수조차 평소 그를 탐탁지 않게 보던 사람들에겐 확신을 주는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2011년쯤 되니 지드래곤은 단순히 히트곡을 만드는 가수를 넘어선 존재였어요.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된 만큼 확인되지 않은 말들도 노래 후렴구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죠. 일본 방문 중에 대마초를 피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건 단순히 연예계 가십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사회 전체에 울리는 비상벨 같았다고 할까요? 한국에서 약물 관련 의혹은 유독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참 날카로웠죠. 의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번 밝히면 떼어내기 힘든 꼬리표가 되곤 하잖아요. 2011년 상반기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대마초 흡연 여부를 두고 조사가 집중됐거든요. 다른 나라라면 도덕적인 논쟁 정도로 끝났을지 몰라도 한국 연예계에서 이건 본인의 인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아주 무거운 사건이었어요. 팬들은 어떻게든 감싸려고 애쓰고 비판하는 쪽은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고 몰아세웠죠. 자극적인 이야기에 굶주린 매체들은 평소처럼 이 거대한 사건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복잡한 상황을 헤드라인 한 줄로 줄여버리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더 불을 지핀 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소변 검사에선 약물 반응이 없었는데 모발 검사에서는 아주 미세한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른바 약양성이라는 표현이 혼란을 더했죠. 결과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였으니 양쪽 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죠. 지지하는 쪽에선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방어했고요. 반대쪽에선 아주 작은 수치라도 나왔으니 무조건 유죄라고 몰아붙였어요. 대중에게 이런 미묘한 차이는 그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나 봐요. 결국 법적인 결론이 났는데 이게 또 사람들에게 제각각으로 해석됐어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흔히들 기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대중의 귀에는 무죄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로 쉽게 요약되어 전달됐죠. 법률적인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는 참 거리가 멀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기소되지 않았다는 건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었죠. 반대로 연예인이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고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모습만 바꿔가며 계속되었고 연예계 특성상 설명할 시간도 없이 이미지는 빠르게 타격을 입었죠. 소속사였던 YG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입장을 내놓자니 너무 당당해 보일까 걱정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니 오해를 살까봐 전전긍긍했겠죠. 사과를 너무 세게 하면 인정한 꼴이 되니 말이에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보통 회사들은 말을 아끼게 되는데 그렇게 생긴 공백이 소문을 더 키우는 법이거든요. 텅 빈 정보의 자리는 금세 루머로 채워지기 마련이죠. 지드래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선 일이었어요. 대중이 바라보는 그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죠. 천재적인 아티스트라는 기존의 서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뒤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으니까요. 예전엔 자신감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이제는 오만함으로 비춰지고 화려한 명성은 특권 의식으로 더 씌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두가 이 스타가 땅으로 내려올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팬들이 느꼈을 허탈함과 충격도 정말 컸을 거예요. 어떤 팬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세계가 공격받는다고 느끼며 맞섰지만 어떤 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죠. 음악은 여전히 좋지만 마음은 복잡했던 거죠. 당시의 분열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의리와 신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으니까요. 참 복잡한 문제였죠. 대중은 팬덤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를 비난할 구실을 찾았죠. 스캔들이 터지면 아티스트와 팬은 늘 하나의 표적이 되곤 하니까요. 이 사건이 무서운 건 그 이후 모든 일의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2011년 이후로 지드래곤이 신곡을 내든 사진 한 장을 올리든 무대에 서든 항상 과거의 논란이 마치 어제 일처럼 소환되었거든요. 평판에 생긴 흉터는 참 무서워요.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아주 쉽게 꺼내 쓰는 잣대가 되어버리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질문은 계속됐어요. 단순히 히트곡을 낼 수 있느냐가 아니었죠. 스캔들을 돌이킬 수 없는 낙인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그가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지가 관건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두 가지 시선으로 동시에 바라봤어요. 한쪽엔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퍼포머로서의 모습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마약 논란이 얽힌 연예인의 이미지가 있었죠. 비록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두 얼굴은 늘 그를 향한 대화 속에서 충돌했어요. 그 시절 사생활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았죠. 열애설은 늘 피어올랐고 이미 스캔들이 겹쳐있던 터라 사람들의 반응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소문이든 더 쉽게 믿게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모습도 연애의 증거처럼 포장되곤 했죠. 가벼운 행동조차 배신으로 비치기도 했고요. 대중은 이제 그에게 사생활이라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음악적 존재감은 여전히 문화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중에게는 참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음악은 여전히 좋고 영향력은 막강하고 스타일은 유행을 선도했으니까요. 그를 비난하고 싶던 사람들은 왜 그의 인기가 식지 않는지 설명해야 했고 옹호하던 사람들은 다른 연예인이라면 끝났을 상황을 왜 그가 견뎌내는지 증명해야 했죠. 이런 모순은 또 다른 반감을 낳았어요. 스타는 특권층이라 보호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2010년대 중반, 빅뱅이 최정상을 달릴수록 지드래곤을 향한 압박은 더 커졌어요. 이제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가 연예계의 병든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비평가들은 그를 보며 명예가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논하기도 했고요. 반면 지지자들에겐 재능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결국 양쪽 다 그를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상징물로 이용한 셈이에요. 2011년에 스캔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따라붙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책임과 특권, 그리고 몰락한 유명인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죠. 법적 결과와는 별개로 대중이 아이돌을 얼마나 쉽게 도덕적 본보기로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뻔한 패턴이 되었어요. 지드래곤은 예술성으로 찬사받다가도 인성이 의심받고 다시 칭송받기를 반복했죠. 무대 하나, 기사 한 줄, 심지어 침묵만으로도 그 논란은 재점화됐어요. 2011년의 그 일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 전설이 위태롭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 꺼내 쓰이는 카드가 됐죠. 그 시끌벅적한 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가요계에서 예술과 아티스트를 떼어놓기란 팬들의 바람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지드래곤에게 일본에서의 그 시절 이후는 단순히 과거를 잇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천재성과 논란이라는 두 낙인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그 어느 쪽으로도 규정되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었죠.
2010년대 중반 이후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한 무대 조명이 아니라 마치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한 감시의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전히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지만요.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기사 하나하나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고, 특혜나 책임 문제처럼 톱스타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에 대한 논란도 늘 따라다녔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중이 그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저 연예인의 사생활로 여기고 넘겼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곧 추측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말수가 적어지면 팬들은 신비롭다고 생각했지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회피라고 몰아세우곤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오래 사랑받는 스타들이 치러야 할 기묘한 대가인가 봐요.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은 그 이면에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 굳게 믿게 되거든요. 그 시절 가장 끊임없이 반복된 화제는 단연 그의 연애사였어요. 열애설은 이제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마치 시리즈물처럼 이어졌답니다. 미즈하라 키코라는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 계속 머물렀는데요. 예전 사진이 돌거나 연예 매체에서 작은 단서만 던져도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 이름을 다시 꺼내들곤 했죠. 늘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작은 의혹이 제기되면 팬들이 사진 한 장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문은 더 끈질기게 생명력을 얻었거든요. 이런 열애설은 이제 사실 여부와 상관없는 일종의 전설처럼 굳어져 버렸죠. 시간이 지나서는 블랙핑크 제니와 얽힌 소문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기사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채질하는 그 특유의 반응 방식도 예외 없이 반복되었어요. 소속사는 늘 그렇듯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죠. 이론적으로는 사생활 보호가 될지 몰라도 이런 모호한 대응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꼴이 되곤 했어요. 대중의 재판대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결코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야기를 더 질기게 만들 뿐이죠. 스캔들이 쌓일수록 그 무게감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만 갔답니다.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은 나중에 어떤 소문이 나더라도 사람들은 더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대중은 억지로 연결고리를 찾아내곤 하죠. 그래서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그 파급력이 훨씬 거대했던 거예요. 지난 2023년 언론을 통해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기사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오래전 일까지 모조리 끄집어냈어요.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다시 언급되면서 마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처럼 프레임이 씌워졌거든요. 대중은 서로 다른 사건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었죠. 비판하는 이들에겐 그것이 곧 확신이었고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간 쌓여온 이미지가 더 씌워진 무거운 짐과 같았어요. 대중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지지자들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언론의 낚시성 보도를 비난하기 바빴답니다. 반면 비판 측은 연예인이라서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고요. 글로벌 스타라는 이름값 때문에 논란은 더 빠르게 퍼졌고 작은 목소리조차 엄청나게 증폭되었어요. 팩트체크보다 자극적인 스크린샷이 더 빨리 퍼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된 내용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실처럼 밝혀버리는 거죠. 2023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끊임없이 쏟아지는 조사 과정의 파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중간 단계의 결과물을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이죠. 온라인 반응은 마치 법정 공방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나오면 팬들은 축제 분위기였죠. 반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단 말 한마디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벌써 범죄자로 몰아갔어요. 사실 조사는 짧은 게시글이나 자극적인 뉴스보다 훨씬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전환점이 찾아왔죠. 2023년 12월 경찰이 증거 부족과 음성 판정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상황이 정리됐거든요. 법적으로는 마침표를 찍어야 마땅했는데 대중들 사이에선 오히려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어요. 지지자들은 그가 악의적인 루머의 표적이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했어요. 조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연예인이라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해석이 완전히 갈리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리가 없죠.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도 뒤끝은 길었어요.
의혹을 키웠던 매체들이 뒤늦게 무혐의 소식을 다뤘지만 처음에 퍼진 강렬한 이미지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죠. 의심은 자극적이고 해명은 조용하잖아요. 무혐의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 느꼈던 의구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눈길을 끄는 게 중요한 요즘 세상에선 처음 터진 스캔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아요. 진실이 밝혀질 때쯤엔 이미 다들 마음을 굳힌 뒤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드래곤은 누군가에겐 인간 그 이상, 즉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팬들에게 그는 예술적 영감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일의 대명사였으니까요. 반면 비판적인 이들에겐 연예인 특혜의 상징처럼 비쳐 어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사실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폭풍을 버텨냈다고 해서 아무런 상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거친 날씨를 견디는 법을 배운 것뿐이죠. 지금 와서 보면 그의 이야기는 재능과 미스터리, 평판이 얽힌 복잡한 지점에 서 있어요. 열애설 같은 건 워낙 소비하기 쉬우니 계속 맴도는 거겠죠? 약물 관련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도덕적 기준이 작용하다 보니 쉽게 가라앉질 않아요. 게다가 과거의 그림자는 늘 새로운 논란이 생길 때마다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유명인으로 산다는 것의 씁쓸한 이면이죠.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유명한 이름 석자는 언제든 다시 전국적인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운명이니까요. 결국 지드래곤은 아티스트를 넘어선 존재가 됐어요. 사생활이 어떻게 대중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죠. 일본 관련 의혹도 완전히 씻기지 않았고 끝없는 열애설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는 가십의 굴레를 계속 돌렸어요. 나중에 조사가 다 끝나고 무혐의가 나와도 이미 낙인 찍힌 이미지의 상처는 법적 판결보다 훨씬 깊게 남았어요. 사랑과 스캔들, 평판이 뒤섞여 하나의 캐릭터가 된 셈이죠. 이번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우리가 몰랐던 스타들의 뒤이야기는 아직도 많답니다.